안녕하십니까, 공화성 교수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전기 분야 필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분야는 총 4과목이 출제가 되지요. 소방원론 20문제, 소방전기 일반,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문제. 그래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 한 과목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설비기사가 기사 중에서는 좀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공부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이 된다, 응시 자격은 된다고 하면 소방설비 기사부터 먼저 응시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기사 자격증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험 시간도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죠.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것은 다른 자격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치중하면 안 되죠. 이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특별히 어려운 과목은 최소한 40점 이상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소방전기 일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8문제 이상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크게 A급, B급, C급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 정도는 좀 공부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과감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B급, C급 문제로 승부를 내면 됩니다. C급 문제는 과연도 문제에서 통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40% 정도 평균 출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60% 이상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만 반복적으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7개년 관연도 문제가 있고 10개년 관연도 문제가 있는데 한 10년치 정도는 최소한 푸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B급 문제는 관연도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가 나왔다면 자동화 탐지 설비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비상 방송 설비 정폭기 정면에 설치된 것은 전압기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표시등, 이게 나왔다고 하면 또 조금 바꿔서 비상 방송 설비 정폭기 전면에 표시등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압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오는 것이 그 B급 문제, 관연도와 유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점 이상이지만 한 70점 정도는 내가 맞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짧은 시간에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원론은 이런 것들이에요. 화재론에 대해서 일단 나옵니다. 화재론은 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화재론입니다. 그래서 화재 성상이라든가 위험물,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A급은 무슨 화재입니까? 일반 화재죠. B급은 무슨 화재예요? 유류 화재가 되고, 아니면 유류 또는 가스 화재라고도 하고, C급은 전기 화재죠. D급은 금속 화재. 요즘 K급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주방 화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소방원론은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론이 또 나와요. 이 방화론은 화재론이 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 방화론은 불을 그러면 어떻게 끌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소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급 화재에는 물소화기로 불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분말소화기라도 불을 끄기도 하죠. 분말로도 불을 끄죠. ABC 분말소화기. 상급 3종이죠, 3종. 제3종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소화기. 그 다음에 B급은 포소화기.
쓰고 뭐 C급도 A, B, C급이니까 예, 부품활 소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D급은 보통 뭐 금속 화재잖아요. 뭐 마름모래 이런 걸 사용을 하죠. K급은 또 K급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K급은 K급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강화액 소화기인데요. 이걸 K급 소화기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소화기로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화재론, 방화론, 이것이 소방 원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 일반은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소방 전기 일반 이거 정말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방 전기 일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 전기 일반에는 뭐 기초 전기회로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뭐 키로이호프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개 전기 중에서 대부분 다 출제됩니다. 얇게 넓게 출제됩니다. 소방 전기 일반은 교류 진규회로에는 P 이퀄 VI 이런 식이 있잖아요. 식이 있고 단상 교류회로에는 어떻게 돼요? VI 역률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도 있고 삼상 교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나옵니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수치가 주어지고 단상 교류에 대한 전력을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퀀스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프로세스 제어는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진규회로라는 것은 이런 게 진규회로 아닐까요?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일정합니까? 예, 일정한 회로를 직류회로라고 하지요. 교류회로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회로를 우리가 교류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전기 일반은 그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만 다 있는 건 아니고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그냥 말로 나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공식을 잘 암기 못해서 또 공식에 대한 것을 수치를 잘 대입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는 잘 모르더라도 글로 나오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 전기 일반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도전하면 8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할 때는 소방 전기 일반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안개 복귀는 암기사항입니다. 다 암기하는 거거든요. 암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소방안개 복귀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안개 복귀는 크게 소방기본법령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되게 길죠. 화재 예방이 빠졌네요. 화재 예방 되게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 네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크게 이 네 법령이 출제가 되는데요. 소방기본법령은 소방에 관한 기본사항을 다룬 법입니다. 소방에 관한 기본사항을 다룬 법이고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방기본법령에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항상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골고루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공사 법령은 소방시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공사 알죠? 소방시설 감지기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소방시설 공사 법령입니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안전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와 있습니다.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실기와도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두시면 실기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설비에 대해서 나와요. 소방전기설비에 대해서. 소방전기설비는 먼저 경보설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경보설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가 바로 경보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하실 때. 계속 앞으로 정리를 계속 잘 해드리겠습니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약자로 자탐이라고 쓰거든요. 자탐 설비는 어디에 통보하느냐?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줘요.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화재를 관계인한테 알려준다. 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소유자, 건물 주인, 관리자. 주인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점유자. 새들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말하죠. 그에 비해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자속 설비라고 쓰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소방서에 직접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소방관서에 신고를 적시하는 것. 것을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합니다. 소방관서라고 하면 119 안전센터, 그리고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다 소방관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방관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강의 시간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도록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사이렌도 울리지만 또 경종으로 때르릉도 화재가 났을 때 알려지지만 말로 방송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설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도 알아야 되고, 또 비상경보 설비도 알아야 되죠. 비상경보 설비는 크게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비상벨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시각경보기, 시각경보 장치라고도 합니다. 경보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경보 설비에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는 대피할 때 도와주는 설비죠. 유도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도등은 평상시에 점등이 되고, 정선시에도 점등이 되고, 평상시에는 점등이 돼요. 이것을 이선식이라고 해요. 이선식. 그래서 평상시에도 불이 켜져 있죠. 예.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식 배선이라고 합니다. 또 삼선식도 있어요. 요즘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삼선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도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선식은 평상시에 점등, 화재 시에도 점등. 삼선식은 절전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소등해 놓아요. 점등해 두는 경우가 삼선식인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선식과 삼선식 중에서 어떤 식이 더 좋겠습니까? 유용하겠습니까? 예, 이선식이죠.
평상시에도 유도등의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걸 보고 있어야지 화재 시에 그거 보고 대피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아끼는 것보다 요즘엔 또 절전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휘도 해가지고. 그래서 2선식, 혹시 3선식으로 되어 있으면 2선식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도 비상조명등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조명등은 이건 평상시에 항상 소동되어 있어요. 소동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네모나게 돼 있어서 위에 뭐 이렇게 눈 같은 게 2개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어서 좀 다양한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비상조명등이에요. 비상조명등은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소등되어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밝게 켜가지고 주위를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상조명등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또 대피 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피 시에 이렇게 그 벽이나 이런 데 부착되어 있는 것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거. 요즘에는 근데 휴대용 비상조명등보다 앱에 라이트가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그게 오히려 더 밝아서 그걸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소화활동 설비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소방관이 사용하는 건데요. 화재 시 사용을 위한 장비의 전원 설비예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필요한 장비, 뭐 문을 자른다든가, 뭐 불을 밝힌다든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전원 설비가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것도 배워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실외 소방관과 실외에 있는 소방관하고 실내 건물 내에서 사람을 구출한다든가 이런 소방관하고 서로 통화를 하기 위한 설비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돼요. 이런 설비들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미 논리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도 출제 비율이 높아요. 특별히 소방 설비 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과 그래서 제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아주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도 문제는 한 10개년 정도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풀어보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까지 같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소방설비 기사를 합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